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간밤 뉴욕 증시 계속해서 혼조세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물가지표도 발표가 되기도 했는데요. 국제유가는 또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자세히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이 막판에 지수들을 끌어올리는 그런 힘을 좀 발휘를 했습니다. 시장은 대중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증시 격언을 한번 생각해 볼 그런 기회가 되네요. 시장에서 이제 나왔던 얘기들, 소비자 인플레이션 관련된 얘기들이 먼저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물가 지수들이 나왔는데, 이제 연준에서 파월 의장이 계속 얘기를 했죠. PC 프라이스 인덱스 해가지고 이제,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를 얘기를 했는데, 요게 지금 예상치에 다 부합하는 3% 증가하는 정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보다 조금씩 하락하거나, 보합세 수준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기대치보다는 조금씩 낮아지거나 부합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12월 달에 FOMC 열릴 때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수 있는 환경은 됐다. 이제 이렇게 평가들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CME 페드워치 쪽의 데이터들을 다들 궁금하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내년 5월 달에 74% 확률로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6월 달에는 92% 확률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그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우지수가 상승을 했는데, 근데 나스닥 지수는 장중 내내 약세를 보이다 막판에 조금 끌어올렸거든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채권 수익률이 1.9%나 상승을 했습니다. 4.35%까지 올라갔는데, 최근에 어떤 그 시장의 흐름에서 잠시 쉬어가는 상황에서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술주들은 조금 부담을 가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제지표 관련해서 개인 소득과 지출이 각각 0.2%씩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둔화되는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연준에서 원하는 게 바로 이런 거죠. 뭔가 좀 개인의 지출과 소득이 둔화돼서 인플레이션 자체가 줄어들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 판매가 1.5% 감소했는데 이건 2001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서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유 시장에서는 오펙 플러스에서 이제 100만 배럴 추가 생산량을 억제하겠다, 이제 감산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사우디아라비아가 굉장히 일방적으로 나서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바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이너스 2.4% 하락 마감을 했는데, 내년 초에 아무래도 지금 그 수요가 너무 약해 보인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에서 엄청나게 또 생산을 늘릴 거다, 셰일 원유를 늘릴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브라질이 내년에 이제 오펙 플러스에 가입을 할 예정인데 하루 380만 배럴로 생산량을 늘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가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ISM 제조 PMI가 여전히 이제 불황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도 소폭 반등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뉴욕 기준으로 11시에 제롬 파월 의장이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스펠만 대학에서 이제 담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2시에는 조지아주 주지사와 담화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이제 제롬 파월 의장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그 부분에 다들 관심을 집중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간밤 이슈들 헤드라인들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가지표 하락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승한다라는 내용인데요. 간밤에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 PCE 물가지표가 발표가 됐죠. 자세히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미국 경제분석국에서 발표를 했는데, 핵심 PCE 물가지수가 10월 달에 이제 전년 대비해서 3.5% 상승을 했습니다. 2021년 4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오는 결과였고,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기대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기대치에도 부합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월별 기준으로 PC 가격이 0.2% 상승했는데, 지난달보다 9월 달보다도 또 완화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간 그 PC 인플레이션 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핵심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도 다들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시장에서는 이제 얘기 나오는 게 금리 인하 방향성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커메르사 뱅크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분명히 둔화되고 고용 시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곧 어쩌면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 헤드라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냅 소식인데요.
왜 스냅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가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스냅에 대한 매수 의견 그리고 목표 주가 상향이 또 있었어요. 네, 전반적으로 통신 서비스 업종이 하락을 주도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러면서 통신 서비스 업종 중에서도 인터랙티브 미디어 서비스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2% 이상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 여기에는 이제 구글과 메타가 마이너스 2%대 하락하는 게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두각을 나타낸 게 이제 스냅이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 6% 이상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제프리에서 나온 얘기가 이제 그 내년에 어떤 그 결제 활성화 이런 것들 이제 아마존닷컴하고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지금 아마존닷컴이 어펌이라는 회사의 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애플페이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굉장히 어떤 결제를 많이 유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광고주들한테 광고비를 더 많이 쓰게 할 것이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목표가 자체를 12달러에서 16달러로 올리고 매수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또 하나 나오는 게 이런 어떤 광고 시장의 상승을 통해 가지고 2024년도에 매출이 15% 증가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하나는 이제 머스크가 X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안 좋은 말을 했어요. 그 광고주들한테 본인이 이제 아무리 그 테슬라의 어떤 오너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구글이나 이런 사람들 오너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뭐 한국말로 굉장히 돌려서 표현하면은 뭐 그렇게 살다가 망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광고주 이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7,500만 달러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이랬는데 이 부분이 이제 스냅에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다음은 세일즈포스 소식입니다. 세일즈포스가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을 하면서 간밤 급등세를 나타냈는데요. 실적 내용 자세히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이거 9월 말에 2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무조건 매수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표가 250달러 제시했는데 정말 며칠 만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세일즈포스가 지금 이제 주당 EPS가 51%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매출도 지금 11%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순이익이나 매출이 모두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 CEO도 지금 현재 환경이 너무나 기회가 많은 시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좋게 흘러갔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빈페스트가 두바이에 럭셔리 SUV 신차를 전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빈페스트 올해 상장을 하고 나서 그동안 소식이 잘 안 들려와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빈페스트 주가가 사실 너무 올랐다가 너무 갑자기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좀 소외되는 이런 결과를 보였는데 주가가 최근에 조금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두바이에서 이제 기후변화에 관한 COP28이라는 이제 그런 회담이 열리는데 거기 전시회에서 이제 지금 그 중동 지역에는 처음 선보이는 VF9이라는 고급 브랜드의 SUV를 갖다가 전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요 아랍에미리트 중동 지역 요쪽으로 어떤 빠르게 진출할 기회가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된 건데 지금 이제 미국 쪽에도 공장 건설하고 이러면서 전국적으로 이제 좀 미국에서도 활발하게 공격을 하겠다, 이제 판매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은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되는 게 뭐냐면은 사실 공모가 이후 상장 이후에 그 가격 아래쪽에서 지금 매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변동성이 워낙 큰 상황에서 언론 플레이가 조금 과도하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페스트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굉장히 예민하게 차트 보시면서 그렇게 대응을 해주셔야지 어떤 변동성에 커지는 변동성에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뉴스를 중심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차트 보시고 캔들 중심으로 대응하시면은 좋은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클로징벨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